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 상황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독감 때문에 이런 것저런 신경 쓰기도 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상 함께 살잖아요. 코로나 상황도 아마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잘 해왔죠. 그렇게 해서 잘 해오긴 해왔는데 어쩌면 걱정했던 것들 또는 예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을 어쨌든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경험 상황이고 특별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상황만이 특별한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어쩌면 일상적 삶 자체가 실제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백척간두, 백척간두 진일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백척간두라고 하는 건 아주 아슬한 천길 만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백척간두라고 얘기하거든요. 떨어지면 그야말로 삶이 끝나는 거죠. 박살이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을 백척간두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한순간도 백척간두 아닌 상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매 상황이 백척간두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팔정도의 사유방식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매 순간순간을 팔정도 사유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불교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부처님 공부와 수행의 아주 핵심적인 기본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백척간두 상황에서 소위 팔정도의 사유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일까? 그 팔정도를 우리 말로 풀어보면 첫 번째는 단단히 마음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잘 관찰하고 잘 사유하고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다음 함부로 하지 않겠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함부로 하지 않게 되죠. 당연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지? 이 일이 어떤 일이지? 이게 잘 파악되지 않겠습니까? 단단히 마음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잘 관찰하고 잘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파악해 보니까 이거는 말로 잘 설명해야 될 일이다. 그럼 말로 잘 설명하고 이거는 몸으로 행동해야 될 일이다. 그럼 몸으로 행동하고 이거는 실제 일상 속의 삶을 살아야 될 내용이다. 이걸 삶으로 살아가고 이게 이제 팔정도 사유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늘 아슬아슬한 천길 만길 낭떠러지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순간이지만 그 삶을 괜찮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고 그 삶을 괜찮게 살아갈 수가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이 백척간두라고 하는 걸 사실은 온 세계가 경험을 한 셈입니다.
일상이 백척간두라는 사실을. 그러면 일상이 백척간두라는 사실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 차리고 뭔가 그런 비상한 상황에 맞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사실은 올바른 태도인 거죠. 그런 걸 잘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법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6월 달부터 하루를 여는 법석 참여와 발언을 교재로 삼아서 법회를 하자고 해서 이제 마음들을 모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한 것이 이 법요집 사쪽에 있는 시방 3세 모든 도반들이 함께 올리는 축원, 이걸 갖고 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8월, 8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7월 달에는 아마 이제 천일기도 관계, 또 반야전 이제 불사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어쩌면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고, 많은 걸 보완해야 되고, 다듬어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어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이제 대중들한테 충분하게 잘 설명된 게 필요하다. 이게 설명되지 아니하면 괜한 오해들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편함도 생긴다 해갖고, 그거 설명하느라고 사실은 교재를 갖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이제 진행을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많은데요. 그래서 늘, 이게 약속한 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서, 어쨌든, 우리 사부대중 식구들께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적어도 약속한 것들은 적어도 우리가 잘 지켜가야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서로. 또 신뢰가 생겨야 함께 사는데 이것이 사실은 바람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도 7월 달도 그랬는데 오늘도 상황이 비슷해서 이게 교재로 얘기할 상황이 될지 안 될지가 지금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슨 상황이냐 하면 실상사에서 보현법회 하나는 어쨌든 모든 대중이 특별하게 마음을 내고 모아서 정말 법회답게 좀 해보자. 보현법회만큼은. 사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오래전부터 아마 이게 그렇게 정리한 것이 해강심 주지 때인가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 걸 기억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보현법회 하나라도 정말로 법회가 무엇인지, 과연 이런 게 법회구나, 좀 이런 법회가 되도록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계속 해보고 이제 해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달라져야 되는 또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이제 이런저런 걱정과 말들이 생길 위험성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은 9월 달부터는 법회 장소를 여기 반야전에서 선제집으로 옮깁니다. 선제집으로.
선제집으로 옮기면서 이 법회의 성격도 약간 바뀝니다. 법회의 성격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공감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드립니다. 실상사는 사실은 많은 실험들을 해왔죠. 뭔가 이제 바람직한 불교를 좀 해보자. 바람직한 불교를 해보자고 해서 어쨌든 한 30년 세월을 많은 모색들을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불편하고 어색한 점은 있었지만 많은 변화들을 또한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루어내기도. 근데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또 한 축으로는 여전히 그런 뭔가 과거에 의례적으로 했던 것들이 답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익숙한 대로 하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쉽게 익숙한 대로. 그런데 새로운 것은 늘 뭔가 좀 낯설고 불편하고 어떨 때는 못마땅하기도 하고 주로 이러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변화를 또한 필요로 하고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어쩌면 유지될 수 없는, 우리의 삶과 활동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니까 변화는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보현법회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과 연결시켜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못마땅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전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하나의 사례로,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사례로 좀 예를 삼아볼까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실상사에서 경험한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생각나세요? 최근에 우리가 조실 스님의 삼재를 실상사에서 지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재 때 우리가 늘 해왔던 제사 방식이었나요? 아니면 변화된 방식이었나요? 엄청나게 변화된 방식이었죠? 이게. 사실은 금산사에서 이제 초제 지내고, 송광사에서 이제 지내고, 실상사에서 삼재를 지냈는데, 뭐 다른 데는 놔두고라도, 금산사에서 실제 늘 했던 방식으로 했고, 송광사에서도 늘 했던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실상사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뭔가 아직도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뭔가 이게 바람직한 변화라는 관점에서 모색해왔던 이런 경험과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제 삼재 구상을 했거든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전통적인 정신도 창조적으로 계승하면서 또 현대인들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울림이 될 수 있는 삼재가 될 수 있겠다. 많은 논의 끝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런 변화된 내용으로 삼재를 지내보니까 괜찮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았어요? 틀림없어요? 그냥 덕담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좋았어요? 그날 이제 우리가 이제 점심공양 마치고 어쨌든 조실심 직계 상자들, 그러니까 상주들이죠. 상주들이 한 20여 명 남짓 하는데요. 거기 맞상자가 이제 도영 스님이시고, 총무원장 스님도 거기 포함되고, 한 20여 명 남짓 선제집에 따로 모여서 이제 또
조실님이 돌아가시니까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따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문중 식구들이 역시 실상사는 다르다. 역시 실상사답게 삼재가 지내졌고 매우 잘 지내졌다. 매우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다라고 큰 박수를 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해서 이루어진 결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변화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불편하고 어색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또는 어려워하거나 또는 자꾸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거기에 뭐 저항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불교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는데 우리의 지혜와 마음들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실상사에서 우리 이제 사부대 중에 함께 바람직한 한국불교를 우리 작지만 바람직한 한국불교를 우리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뭐 화엄학림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런 과정에 한 30년 세월 그래서 그것이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그랬어도 우리 문중, 소위 말해서 금산사 문중 식구들은 이 일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에 대해서. 한 30년 세월 이렇게 봐도 어쩌다 그냥 개인적으로 잠깐 그냥 뭐 들여다보는 경우들이 더러 있긴 있지만 내용을 직접적으로 접한 기회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온 거예요. 금산 핵심 식구들이. 핵심 주체들이 조심 삼재를 명분으로 해서 실상사의 본사인 소위 금산사 문중 식구들이 처음 왔고 그냥 바깥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다른 건 잘 몰라도 이제 어쨌든 삼재하는 걸 통해서 본 거죠. 삼재하는 성에서 보고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참 괜찮네. 참 좋네.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한 게 경우였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이제 보현법회를 하나는 장소를 옮겨간다라고 하는 큰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성격이 변화한다고 하는 이제 두 가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는 하나의 과정의 내용이니까 우리 삼재를 바람직한 변화의 내용으로 삼재를 지내보니까 우리도 좋았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도 참 좋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많은 공감도 하고 지지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보현법회도 장소를 옮겨가고 성격이 바뀌는 것이 어떤 부분은 낯설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고 못마땅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갖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성격의 변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회 우리가 이제 둘러 앉아서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다만 성격의 변화는 반야전에서 해왔던 보현 법회는 불공 기도와 법회 크게 나누면 성격 그렇습니다. 불공과 기도, 법회 두 가지.
근데 선제집으로 가면 불공과 법회가 아니고 기도와 법회의 성격으로 바뀝니다. 불공에서 기도로.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예, 또 내용도 또 그것이 그것처럼 되어 있기도 해요. 그게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뭐라고 할까 이제 관행처럼 이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불공 법회라고 하나 기도 법회라고 하나 그 말이 그 말처럼 써여 오기도 하고 내용도 비슷하게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제집으로 옮기면서는 그 성격을 좀 정확하게 좀 하자 해서 반야전에서는 불공과 법회했다고 한다면 선제집에서는 기도와 법회라고 하는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뭔 차이일까? 구체적인 것은 불공하게 되면 일단은 부처님 앞에 많은 공양물을 올리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양물을. 부처님 앞에 많은 공양물을 올리고 우리가 이제 불공을 한단 말이죠. 물론 거긴 기도도 포함되죠. 불공 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이제 사찰의 하루 의식을 보면 사시에는 불공과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 사시에는 불공과 기도, 보광전에서. 그리고 이제 새벽과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예불과 기도를 합니다. 새벽 때는, 새벽과 저녁 때는. 거기에 차이점이 뭐가 있죠? 불공과 기도하고 예불과 기도하고 공양물을 올리냐 안 올리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새벽과 아침 때는 공양물을 올리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향 꽂고 촛불 켜고 그리고 이제 다기물 올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예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시에는 공양을 올리고 이제 물론 이제 향과 초와 뭐 차와 닭이와 기타 또 과일과 꽃 같은 거 등등 이런 공양물을 올리고 이제 공양물 올리고 공양 올리는 의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축원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불공 기도 방식은 우리 전각이 많으니까 보광전도 있고 약사전도 있고 명부전도 있고 극락전도 있고 산신각도 있고 칠성각인가? 칠성각이죠? 칠성각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불공 공양물을 올려서 하는 그런 의식은 이미 있는 법당에서 법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제집에서는 굳이 너무 허전하다고 생각하면 꽃 정도를 사용하고 꽃공양 정도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법문하고 이런 형태로 선제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좀 이제 성격이 이제 불공 법회에서 기도 법회라는 쪽으로 내용적으로는 어떤 것이 바뀌냐 하면 첫째 우리가 지금 이제 약사경 21세기 약사경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약사전에서 이제 약사경 독송하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들의 집중 수행의 날도 약사경을 함께 독송하고 있습니다. 약사경을 함께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현법회 때도 어차피 지금 이제 미혹의 문명을 넘어서 깨달음의 문명을 만들어 가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천일결사를 하자는 얘기들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약사경도 만들어졌으니까 그동안은 어쨌든 간에 약사전에서는 기도부전 스님이 혼자 주로 신도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제 실상사에서 중요한 법회에 함께하는 대중들 또 공동체 식구들 이 사람들이 좀 다 같이 약사경을 독송하고 또 약사열에 정근하고 그리고 이제 축원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법회를
하도록 하자.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는 미혹의 문명을 넘어서 깨달음의 문명을 갖고 보자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큰 발심과 원력을 갖고 약사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천일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미혹의 문명을 넘어서 깨달음의 문명을 갖고 가도록 하는데 온 대중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대중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모이는 현장이 대표적인 게 이제 보현법회 때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집중 수행의 날 공동 식구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약사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하자. 예,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현법회를 불공과 법회에서 기도와 법회로 성격을 바꾼 또 한 가지 이유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불공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종교의식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약사전 천일기도를 할 때 그때 이제 약사경을 합성을 했었는데 그 젊은 세대들 쪽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약사경을 같이 합성을 해보니까 일단은 내용이 뭔지가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이해할 수가 있었고 공감할 수가 있었고 첫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이 종교의식을 달리하면 기도의식이잖아요. 이 종교의식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들이 있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이런 내용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거부만 할 일이 아니라 좀 뭔가 좀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우리가 좀 새겨야 되지 않겠냐. 새겨야 될 일 같네.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런 반응들이.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이제 고려할 때 선제집으로 선제집으로 옮겨가면 좀 기본적으로는 기존한 방식과 대동소이하지만 거기다 좀 더 변화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되어서 의견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해보자 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사부대님 식구들도 잘 이해를 하시고 좀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만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실상사에서 이런저런 우리가 그런 어떤 뭔가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용적으로 바람직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스님과 또 실상사에 이런저런 이제 소임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 제가자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 대중이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노력을 하냐가 핵심적으로 관건이거든요. 관건. 그래서 보현법회가 성공적으로 발전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좀 실상사에 있는 스님들과 함께 또 소임 맡아 일하고 있는 제가 대중들 이 대중들이 어쨌든 보현법회가 바람직한 법회로 내용이 채워지고 그것이 잘 자리가 잡혀질 수 있도록 선제집으로 옮겨가서 가면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쨌든 실상사 스님들과
또 소임을 맡아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내서 함께 하는 걸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에 좀 더 덧붙여서 우리 신도님들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금 11시 20분이네요. 끝내야 될 상황이 와버렸네요. 예불 얘기는 할 수가 없겠네요. 보니까. 다음, 백중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으로 내용은 그러고요. 끝으로 이제 오늘은 토론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끝으로는 제 최근의 근황 잘 아시잖아요. 조실 스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주가 되었습니다. 상주. 적어도 49일간 나는 그렇게 효성스러운 상주가 못 되어서 상주 노릇해도 건성건성 대충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주는 상주잖아요. 최근의 근황은 이제 상주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17교구 금산사라고 하는 곳, 그리고 17교구 금산사를 책임맡고 운영을 했던 그 문중, 거기 한 구성원이거든요. 또 그 구성원 중에서는 굉장히 고참이에요. 연륜을 따지면. 소위, 서열 순위가 높아. 서열 순위가 높으니까 아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책임감도 더 클 수밖에 없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더 살피게 되고, 당연히 살피니까 내용을 알게 되니까 사실은 걱정거리가 더 많아요. 걱정거리가.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어쨌든 금산사 문중과 금산사 교구, 금산사를 맡은 문중과 금산사 교구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제가 들어온 횟수만 하더라도 5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금산사 들어와서 이제 살아온 세월을 말하면 60년도 넘는 거죠. 60년. 60년도 넘는 세월을 어쨌든 조실 스님에 의지해서, 또는 조실 스님의 지도 아래 금산사 조실 스님 문중도 사실은 운영되어 왔고, 금산사 교구도 운영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둥이 지금 이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기둥 역할을 했던 조실 스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기둥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지했던 기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교구를, 어떻게 이 문중을 바람직하게 운영해 갈 것인가, 또는 해야 될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발전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이제 사실은 49일 지낸 것보다도 더 큰 일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관점과 입장도 다르기도 하고, 그야말로 백척간두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제 근황은 어쨌든 이제 하나는 상주로서 그래도 이제 49일을 잘 소화시키자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둥이었던 스님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스님께 의지했던 문중과 교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머리가 아파요. 이제. 그럼 기둥은 꼭 필요한데, 기둥 역할을 했던 분은 돌아가셨고, 그러면 그 필요한 기둥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거기에 관계된 문중 식구들 대표적으로 문중 식구들이 화합해야 돼요. 화합하고 정말로 지혜들을 잘 모아내고 마음을 모아내고 이것밖에 길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것 자체가 기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다뤄온 경험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어른한테 의지해서만 살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대중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내고, 대중적으로 합의해서 함께하고, 이런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문화와 풍토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개인들도 그런 경험과 역량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둥은 없어져서 기둥 역할은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되는. 이래서 이게 참 사실은 대충 보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 골머리가 아파요. 그야말로 이것도 백척간두 상황인 거예요. 삐그덕하면 불화로 갈 수밖에 없는, 삐그덕하면 어쩌면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자초하게 되는 이런 위험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상주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상주 역할보다도 어쩌면 구체적인 현장의 일, 이 부분을 어떨 것인가 하는 게 사실은 걱정거리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어떤 제 근황은 백척간두에서 정신을 잃지 않도록 또는 헛발질하지 않도록 백척간두에서 괜찮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서 이것저것 살피면서 얘기를 풀어내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솔직하게 하면 전전긍긍하는 요지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차피 교재를 갖고 나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이 점을 좀 이해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오늘 법회는 마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선제집에 가서 이제 제대로 한 번 더 약속이 이행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교재를 갖고 좀 더 제대로 된 법회를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으로 오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또 계절의 변화와 함께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정진을 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